안녕하세요. 3월 31일 시행 2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담당한 하원진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설지에 나와 있는 문제 난이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난이도가 지금 이 색깔로 되어 있죠. 9문제, 중이 3문제, 상이 이제 4문제인데 공부를 조금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는 난이도 상 4문제 중에서 27번하고 33번하고 34번은 난이도 중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중 3문제 중에서 2문제죠. 2문제는 38번하고 39번은 공부를 좀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도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우리 1회 모의고사 있죠.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25번 문제는 재산세 물납에 관련된 문제인데 난이도 하 문제예요. 모두 기출 지문이었고요. 자, 이해 형태의 강의는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수 서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걸 잠깐 간단하게 키워드를 체크해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형태로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물납은 납부세액이 최소한 1,000만 원 초과해야 되죠. 지방세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되고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과세관청에 물납을 신청할 때 마지막 날짜, 납부기한까지가 아니고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얼마짜리지를 평가할 때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가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법조문,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물납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봤을 때 그 물납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허가 통지를 받았죠. 그 경우에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25번 문제인데 틀린 거 찾는 것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시험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근데 5번을 보실래요? 물납 신청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제가 강조했죠. 납부기한까지가 아니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죠.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역시나 재산세 문제고요. 납세무자 문제고 틀린 거 역시나 난이도입니다. 자,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매매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서 어떤 사유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내죠. 우리가 변동의 모음 5, 공부상 소유자의 모음 5, 상대방이 우리한테 손가락 욕하며 맞대응하세요. 손가락 욕, 패턴 기억합니다. 근데 12번을 보시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유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겠죠. 사용자. 소유권 귀속의 자음으로 시옷, 사용자의 시옷. 이것은 같이 쌍욕하시고요. 국가 등이 갖고 있으면 원래는 비과세인데 누군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다. 그때는 국가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들 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연부란 계약을 맺으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매수계약자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위탁자 거죠. 그럼 고지서를 위탁자가 받습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현재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죠. 당연히 납세물을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것이고요. 자, 26번 틀린 거. 나머지 지금 법조문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5번을 보시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라는 미끼를 우리한테 딱 던져놓고 납세무자가 수탁자로 간다. 아니죠. 누구로 바꾸셔야 돼요? 위탁자. 정답은 5번이죠. 27번. 종합부동산세 틀린 거 찾는 것인데 해설지는 상으로 돼 있죠. 다음 공부를 좀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는 상을 중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주종별이죠. 주택, 종합합산으로 빠지는 토지, 별도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 종합합산은 고액 자산가가 5억 초과죠. 별도는 80억 초과.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합니다. 주택이 현재 100분의 60이고요. 토지는 100분의 100입니다. 100분의 100.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걸 출제했죠. 종합합산으로 빠지는 토지는 방금 전에 보셨지만 5억 초과가 납세무자죠. 5억까지는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공시가격 합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해야죠.
공제한 금액에다가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에요. 비율을 곱한 것까지가 과세 표준이죠.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는 작년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을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지해 줍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이죠. 우리한테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보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택적 신고 가능하고요. 이걸 시험에 지금 출제를 했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그 요건이 최소한 250만 원은 초과해야 되고요. 일부 세액을 6개월 이내입니다. 자, 27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1번 볼까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주택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2번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는 직전 연도 과세 기준 현재 소유한 곳으로 봐서 계산하고요. 자, 3번 분납 물어봤죠.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6개월.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4번 별도 합산 토지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러면은 별도 합산은 80억을 공제하죠. 아까 종합 합산은 5억을 공제하고요. 그러면 공제한 금액까지는 맞는데 100분의 70이 아니죠. 아까 토지는 얼마였어요? 100분의 100이었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 방금 전에 5억 초과가 납세무지. 정답은 4번입니다. 난이도 중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28번 재산세 비과세 대상 아닌 거 찾는 것이죠. 난이도 하. 자, 국어, 도랑 등이죠. 유지, 저수지 같은 거 비과세 가능합니다. 통제란 단어가 들어가면 비과세 가능한데 예외가 있죠. 전답가수업, 농사 지으면 수입 발생합니다.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지는 워낙 가격이 비싸죠. 과세. 산림보호구역, 최종림, 시험림 비과세 가능하고요. 공원자연, 보존지구 임야 비과세요. 보존의 비읍, 비과세의 비읍. 백도대간 비과세입니다. 백도대간의 비읍, 비과세의 비읍. 요게 유지 개념이죠. 고요 있는 물. 그러니까 유지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고요 있는 물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제 낼 수 있는 거예요. 댐, 저수지 같은 거. 요 유지, 동네 유지 아닙니다. 고요 있는 물을 말하죠. 그 다음 임시건축물 비과세 가능하죠. 1년 미만이어야 되는데 사치성 과세로 전환되고요. 자, 28번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나머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죠. 2번 질문을 보시면 통제, 비과세 가능한데 뭘 물어봤어요? 대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얘는 과세입니다. 29번 양도소득세 대상 물어봤고요. 난이도 하. 양도소득세 과세상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세권 열거도 돼 있죠. 지문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국내로 가정했을 때 다른 것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국내로 가정했을 때는 등기된 것은 하나입니다. 영업권하고 이주권은 주의하셔야 되죠.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원칙적으로는 대상인데 다만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함께까지만 보여야 돼요. 시험 지문에. 별도, 분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권에는 어떤 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주식도 관련 시설물 이용권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자, 양도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요. 그러니까 양도를 했다고 모두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소득이 발생해야 되니까 대전제는 유상거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상거래는 처음부터 양도 개념이 아닙니다. 자, 29번. 틀린 거 찾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법정 그대로인데 5번 보실래요? 영업권, 분리. 그럼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정답은 5번. 4번 보시면 법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주식도 대상. 맞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이주권 물어봤죠. 함께까지만 보였네요. 대상 맞죠. 자, 30번. 극상입니다. 버리는 문제입니다. 해설 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정규 강의할 때 제가 이런 형태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까지 계산을 하시고 다시 고가주택 비과세권 추정하고 안분까지 하셔야 돼요. 시간 5분 이상 걸립니다. 무조건 버립니다. 이렇게 나중에 정규 강의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진 하나 찍어 두시고요. 나중에 7, 8월 달에 보시기 바랍니다. 7, 8월 달에. 지금은 일체 해설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를 만약에 이런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공시법 문제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세법 문제 순서에 상관없이 뒤에 거까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마킹 다 끝내놓고요. 시간 봤더니 10분 남았네요. 그때 푸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꼭 순서대로 나는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거 한번 손대 보겠다. 그분들은 뒤에 컨디션 버리겠죠. 버리고 하는 연습 필요한 겁니다. 자, 31번. 양도에 관한 거 물어봤고 난이도 합니다. 자, 실제 시험이었다면 이 문제는 이의제기도 가능한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까지는 채무를 부담한 곳이 있죠. 유상거래.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로 가죠. 근데 만약에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부담부 증여라면 이 채무액도 원칙은 유상고래를 인정 안 한다고요. 증여로 가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시험 지문은 당사자를 안 줬어요. 근데 그냥 일반으로 가정하고 시험 지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시험 지문은 정확히 구분을 할 겁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시험 지문은 이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도 가능한 겁니다. 신탁에 관련된 것은 설정을 하든 해지를 하든 원칙은 양도가 아니죠. 무효란 말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내 거잖아요. 양도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공매는 유상거래죠. 양도인데 재취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양도가 아닙니다. 우리 정규 강의 시간에 다 이해 형태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우리 일반적인 교환은 유상거래인데 어떤 법률 이름을 주면서 법률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 이름을 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교환은 정책적 교환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31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찾는 것이죠. 1번. 무효. 양도 아니고요. 2번. 재취득. 양도 아니고 우선 3번 건너뛸게요. 자, 어떤 법에 따른 교환. 양도가 아니고 신탁. 양도 아니죠. 근데 3번은 부담부 증여인데 증여 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어봤죠. 그럼 얘는 양도죠. 근데 이게 왜 이의제기가 가능하냐면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당사자를 안 줬잖아요. 이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 채무 부분도 양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해설은 3번으로 돼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3번으로 갑니다. 32번. 양도 속세 틀린 거 난이도 중이 문제죠. 여기 해설은 중으로 돼 있는데 일부 약간 좀 어려운 지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쉽고요. 자, 우리가 원래는 세금 계산할 때 실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내 거 계약서 실질 거래 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추계할 수 있죠. 지금 이걸 물어봤습니다. 양도 추계 순서. 양도 추계 순서는 매감 기예요. 어찌됐건 매감 환기고요. 여기서 한 템포 쉬셔야 됩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3년 이상 보유 판정할 때 특이한 경우가 있죠. 우리 2월 과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보유기간 기산점이 증여자로부터 출발하잖아. 요 시험 지문에 냈습니다. 증여자.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억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을 니은에서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억 그룹과 니은 그룹은 세금 계산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은 호가 다릅니다. 그룹이 다르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 예정 신고를 하면 원칙은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시험을 자주 물어보죠. 양도 속세에서는 누진세율 대상을 2회 상한 자는 두 번째 신고할 때는 첫 번째 거랑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합산해야 된다고 강의했죠. 근데 합산해서 신고를 했다며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했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를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합산을 안 했네요.
예정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합산을 해서 다시 확정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국외 자산 양도는 모든 거주자가 납세금을 지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하나죠. 자, 32번. 자, 양도 속세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양도 당시 물어봤죠? 실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매각 기록하죠. 2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죠. 그럼 아까 조건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이상. 근데 지금 10년이잖아요. 10년간. 그럼 5년 이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건 충족했죠.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2월 과세. 증여자로부터 출발하고요. 지금 해설을 할 때 2월 과세가 뭔지까지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과세가 뭔지는 요거 하나 논제 갖고 1시간 걸립니다. 정규 강의 채널 다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4번. 토지는 아까 1호죠. 주식은 2호. 서로 생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결손금을. 근데 각각 발생한 결손금 손실금액을 합산한다. 아니죠.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누진세율 2회 이상.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예정 신고가 잘못됐죠. 뭘 한다? 확정.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당해 연도의 누진세율에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5번 지문을 전체 풍경을 본다는 개념으로 우선 눈으로 사진을 찍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찾아서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을 읽으실 때. 조사까지 전부 다 읽어버리면 시간 내 문제 못 푸세요. 그리고 세법이 마지막 시간에 보잖아요. 이미 앞에서 지쳐서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다 읽을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도 아프고요. 키워드 많이 찾으세요. 자, 33번.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거 물어봤고요. 해설은 상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선 중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어려운 지문은 있지만 정답은 기출 지문을 만들어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나 지문은. 자,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지역권하고 지상권을 설정되어 하면 무조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공익사과 관련이 있을 때는 기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하고 지상권 설정되어가 시험 지문에서 공익사과 관련이 없다고 줬을 때 한해서만 임대업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험 지문은 이 가정을 안 해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시험이었다면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금융수익은 빼야 되죠. 금융수익이 3개입니다. 이자, 할인, 배당. 자, 책에는 없지만 제가 강의 중에 이 PPT를 띄워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기술지문인데 건설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적인 양도죠. 그럼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분양 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분양되기 전에 일시 임대를 할 수 있겠죠. 임대를 통해서 월세 등을 받는 것은 지금 배우는 임대업으로 가설 하는 겁니다. 멘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12억 초과인데 기준시가로 판정하죠. 과세기간 종일 또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중간에 판다며 양도 시점에 기준시가로 12억 초과입니다. 총 수익금에 언제 월세 등을 받았느냐인데 지급일이 정해졌다. 답이 보이네요. 그럼 정해진 날이에요. 근데 정해진 날이 없어요. 그때는 돈 받은 날이겠죠. 지급을 받은 날. 요걸로 답을 만들었습니다.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이에요. 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지문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은 날로 간다고 시험을 냈다고요. 정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정이지. 자, 33번. 틀린 걸 찾는 것인데 1번. 지역권, 지상권 대여, 부동산 임대업. 원칙은 맞지만 가정을 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익사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의제기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자 5번을 볼게요. 정해졌잖아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정정으로 가셔야죠. 근데 정지가 왜 나옵니까? 정이죠. 정답은 확실히 5번이 틀렸네. 자 34번.
양도소득 필요경비 오른 거 역시나 상이지만 공부가 됐다는 전제에서는 기출지문 자체로 정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죠. 우리 실질 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 계산을 할 때, 포함 여부 결정할 때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필요경비는 인정이 되고요. 현재가 차린 차금 원칙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죠.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약정에 따른 이자는 포함되는데 지급길 지연이자는 약속 위반한 것이죠. 취득가격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걸 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이용 편의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럼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용 편의. 그다음에 채권 매각 차손, 금융기관 매각한 손실금액 한도로 양도비로 다 인정하고요. 자, 34번. 옳은 거 찾는 것이죠. 지급길 지연이자 물어봤잖아요. 약속을 위반했네요. 그러면 제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으로 해석도 가능하죠. 2번을 보시면 키워드가 여러분들 이용편이에요.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이.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이용편이니까 수익적 지출액이 아니죠. 뭐로 바꿔야 돼요? 자본적 지출. 3번. 현재가 차린 차금,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 원가에서 빼는 게 아니고 포함시켜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죠. 4번. 매각 차손. 채권의 매매 상대방에 관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아니죠. 금융기관에 판 금액을 한도라는 겁니다. 손실금액을. 그럼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금액을 못 속입니다. 우리 영수증이 분실을 했지만 지자체 가면 바로 확인되죠. 대부분 기출지문입니다. 35번.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옳은 거 찾는 것이죠.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네요. 자, 이거죠.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거랑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랑 우리 지산권은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고요. 가등기 중에 담보가등기랑 경매신청,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은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죠. 지역권은 혜택을 받는 요역지,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 말소는 건당. 가등기부터 임차권까지는 세율은 같아요. 1000분의 2. 그 다음에 소유권은 원시 기억하시고요. 보존. 그 다음에 이전, 승계, 유상, 무상. 무상은 상속, 상속의 순서 기억하시고 빨리 8.15 광복절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 형태로 제가 강의를 했고 실제 정규 강의 시간에는 이 숫자가 취득세에서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이 형태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고요. 그러면 35번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거인데 1번 전세권인데 이게 왜 나옵니까? 부동산 가액이 전세 금액이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이죠. 과표는 부동산 가액이고 원인이 상속이잖아요. 그럼 아까 1000분의 8 맞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지역권인데 승역지가 왜 나와요? 요역지죠.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죠.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5번 문제는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이에요. 만약에 앞에 있는 이 표를 안일하게 나는 뒤에 가서 암기하겠다. 9월달 가서 늦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라는 것은 단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암기를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다시 암기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또 암기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반복돼야지 단단함이 돼요. 그분들은 시험 갔을 때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막판에 밀어놓고 9월 달에 한꺼번에 암기해야지. 암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암기할 건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36번. 취득 시기 물어봤고요.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모두 기출지문으로 냈고요. 자, 요거죠. 연부로 가정하면 매년 지급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인데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미리 등기할 수 있죠. 그때는 등기 등록 결국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 날짜랑 등기 등록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시면 됩니다.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조합이 세금 내죠. 주택조합이면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재건축 조합 등이면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검사해서 재건축은 다음 날인데 재건축은 다음 날이지만 앞에 요 소유권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소잡은 다음 날입니다. 소잡은 다음 날. 자, 매입가죠. 이건 뭐 암기사항이죠. 원칙은 공사중고 인가일이고요. 다만 공사중고 인가일 전에 승낙 등을 받았다. 그때는 이 사용 승낙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날짜다 비교해서 빠른 날. 토지를 지목 변경하면 원칙은 사실상 변경된 날짜랑 서류상, 공보상 변경된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갑니다. 다만 그 지목 변경일 이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 처음부터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뭐 사실상이 원칙이고 뭐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36번. 틀린 거 찾는 것이죠. 자, 1번은 요거잖아요. 소잡은 다음 날 물어봤고. 매립가 안점. 그대로죠. 그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지목 변경인데 그냥 무조건 사실상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비교하는 형태로 시험지문에 출제가 됐어야죠. 정답은 4번. 37번. 납부의무 소멸 사유 모두 몇 개인가? 난이도 하. 납부하면 소멸하고 충당되면 소멸한다. 부가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한다.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 그러면 납세무자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요. 5개 단어 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5개 단어가 아니면요. 무조건 소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소멸 사유 몇 개인가 물어봤는데 부가 철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실래요? 부가 취소죠. 여러분 취소와 철회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 취소, 얘는 되죠. 니은은 되죠. 그 다음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네. 제척기간 끝났네요. 되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결국 니은, 디귿, 리을은 소멸되죠. 사막? 소멸 안 됩니다. 왜 소멸이 안 될까요? 없잖아요. 이유는 제가 뭐 정규 강의 시간에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5개. 5개냐 5개가 아니냐.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죠. 자, 38번. 등록면허세 문제고요. 틀린 거 중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나 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두 기출 지문에서 5개 지문을 모두 구성했기 때문에 난이도 합니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납세무자고요.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 등. 자, 아까 나왔던 것이죠. 지금은 이걸 물어봤네요. 상속. 부동산가에게 1000번에 8이에요. 우리 8이 빨리 8.15 광복절에서 8.15에서 8을 물어봤죠. 이게 답입니다.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었을 때 안 걷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수수료적 성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000원을 올려서 걷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게 2,000원 나오면 2,0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얼마를 올려서 낸다. 6,000원. 그럼 이것은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등불이란 마인드를 기억하라 그랬죠. 등록 면허세는 불리합니다. 등불 반짝반짝 아닙니다. 불리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6,000원보다 적을 때 등록 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형태로 유리하게 냅니다. 아닙니다. 얘는 불리합니다. 원칙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죠. 동의어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지방세는 원칙은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원칙은. 자, 38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2번 볼까요? 소유권, 과표는 부동산 가액이고요. 원인이 상속이니까 아까 빨리 8.15에서 8로 나와야 되죠. 여기서 15가 왜 나옵니까? 얘는 상속외죠. 정답은 2번. 39번. 취득세 문제고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중이지만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는 하로도 해석이 가능한 문제고요. 임시건축물 1년 이하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치성은 무조건 과세죠.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임시건축물
존속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아닙니다. 1년 이하여야 됩니다. 언제 취득했는가?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죠. 또 나왔네요. 같은 걸 여러 번 물어보네요. 이렇게. 요거는 취득세 세율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율 문제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뭐 유상거래는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작구 외 4. 그다음 상속하고 상속외는 상속받은 요 뒤에 숫자 우리가 암기했죠. 38선을 외 8로 이렇게 암기를 했고 원시 8을 분할해서 3 이런 형태로 연상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걸 출제했네요. 취득세에서 원인이 상속이고 물건이 농지며 세율은 1000분의 23. 이걸 시험 지문에 냈습니다. 자, 신축하고 재축은 처음부터 원시 취득이죠. 근데 건축 5개 중에 신축하고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죠. 그럼 증축 등을 물어본 겁니다. 또는 개수는 원래는 원시가 아니지만 이런 사유로 건물이 증가했을 때 면적이 그때는 전체가 아니고 어디 부분은요? 증가된 부분. 전체로 바꾸면 틀려요. 증가된 부분은 뭐로 의제한다? 원시로 의제해서 세율은 1000분의 28로 갑니다. 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죠. 취득 물건 가격이 얼마 이하라면 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 유사 토지를 쪼개서 편법 쓸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내 금액은 합쳐서 판정한다는 거. 자, 39번. 취득세 틀린 거 4번 볼까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부과하죠. 존속기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 1년 이하의 건 충족하셔야 되죠. 나머지는 법조문 그대로. 자, 마지막 문제 40번.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거 찾는 것이죠. 역시나 세율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강의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취득세는 옛날 구취득세, 경제적 가치 부분하고 옛날 등록면허세, 등록세, 등기 관련 세금이 합쳐졌죠. 근데 내가 취득한 물건이 양쪽 다 충족하며 합쳐진 정상적인 표준세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는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이 필요하면 지금도 이 등기 파트만 세금 내면 되죠. 등기 파트를 원칙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경제적 가치를 빼죠. 이건 약속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경제적 가치는 2%라고. 반대로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있는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이 필요 없다. 그럼 등기부 작성이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등록 면허세 쪽에서 이미 등기부를 작성했든지 또는 과점주주처럼 처음부터 등기부가 필요 없는 물건이든지 그런 물건을 취득했다면 지금도 경제적 가치만 세금 때리면 되니까 중과 기준세라고 합니다. 요게 등기 파트만 내는 세금이죠. 우리가 암기를 이렇게 씁니다. 환, 상 속에서 합병, 분할, 이전에서 이혼으로 임목을 등기했다. 키워드 기억하시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경제적 가치의 상승이 없는 부분이니까 뭐뭐뭐 초과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 분할이고요. 요렇게 암기를 했네요. 그래서 시험장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연상을 하신 다음에 칠음절을 적으셔야 돼요. 환상, 합분, 입을 적어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빨라요. 이게 경제적 가치죠. 개수하고 제목 변경한 과점 주주가 묘지를 임시로 보존 이전해서 정원을 조성 설치했다. 좀 7개인데 실제 법조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했네요. 이것도 이렇게 연상을 하신 다음에 7을 음정만 적는 겁니다. 개, 지, 과, 묘, 임, 보, 정만 적고 문제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실수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중과기준세는 요거잖아요. 요거 1고음자. 등기 파트는 요 음절이고 그러면 지금 경제적 가치만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요건을 보시면 되는데 자 기억은 분할이면 이걸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분자 등기 파트. 그럼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니은 개수 요 있잖아요. 개. 그다음에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죠. 증가되지 않는다. 그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이전은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등기 파트죠. 반대입니다. 답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리을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 그럼 여기 있잖아요. 지목 변경. 요 계지를 했네요. 계지.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죠. 그러니까 강의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강의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때로는 암기를 먼저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 형태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이해만 할 거야. 그럼 객관식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선행된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치셔야 되냐면 암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해만 딱 하고 끝나잖아요. 쉬운 공부가 돼요. 그러면 합격은 가능한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내에 빨리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이해한 것을 뭐까지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암기하는 작업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암기하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근데 암기를 하지 않으면 객관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암기를 안 하고도 객관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 특허권 주고 사겠습니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힘들지만 암기를 하시고 가능한 한 1년 내 단기간 내 합격하고 나가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암기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해 형태 강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규 강의 시간에 이렇게 이해한 것을 이런 형태로 출제한다는 그 패턴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정규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